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여기 글을 보다 보면 신랄하게 쓰레기 같은 배우자 욕하고 후기에는 남편이랑 아내랑 잘 얘기했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네요. 이런 글이 많던데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사나요? 전 애가 둘이 있고 고졸에 기술도 없는 전업이었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랑 친분이 두터워서 이 갈고 살다가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둘째 출산까지 했는데 이게 남의 편인 건지.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 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마누라가 능력이 없으니까 무시란 무시는 다 하더라고요. 일단 참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 자식 알거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대로 하면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낮에는 재취업하려고 길을 썼고 아이들 어린이집 끝나면 애들 보고 애들 잠재우고 나면 다시 공부하고 이 짓을 5년 동안 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사내 최연소 팀장이 되었고 전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제 속이었을까요? 거기다가 회식만 하면 주머니에서 3, 40만 원씩 긁은 노래방 영수증도 나오고 외박은 무조건입니다. 애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래도 참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했죠. 눈물을 흘리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혹시라도 빨래에 섞여 세탁기에서 사라질까봐 남편 옷마다 다 뒤져가며 모았습니다. 그러다 간간히 나오는 영수증을 고이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 때 정말 못할 짓이라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빠 싫다고 아빠 없어도 된다는 애들 말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매일 밤 남편 몰래 핸드폰 카톡이며 카드 사용처 문자 캡처하고 아이들 자는 얼굴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멍청해서 쓰레기 만난 걸 어떡하나요? 제가 스스로 벗어나야죠. 애들이 무슨 죄인가요? 애들이라도 이 삶에서 탈출시켜야죠. 그래도 그 5년은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지옥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해서 바로 임신했었습니다. 그만둔 회사가 정말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현재 많이 벌 때는 1,000 가까이도 법니다. 그러니 제 과거와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 참지 말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터뜨리세요. 제 전 남편 돈 벌면서 애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처럼 하더니 이혼하자고 터뜨리니까 그때부터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잘만 봅니다. 할 줄 아는데 여태껏 안 한 게 괘씸하기도 하고 없는 정도 떨어진 상태고 아이들도 아빠가 해주는 게 싫다고 해서 이혼했습니다. 결론은 등신같이 참지 말고 이혼해야겠으면 하세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하는 내 삶을 상상했을 때 공포감을 느낀다면 이혼을 해야 된답니다. 반대로 답답하고 화가 나면 조금 더 고민하고요. 그리고 여기 댓글들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취미로 게임도 못하냐, 낚시도 못하냐, 힘들면 어디다가 푸냐 이러면서 상대 배우자 험담하는 분도 계시던데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애 보면서 취미 활동할 여유는커녕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 것 같아 취미 활동 인정해주면 잔소리하기 전에 적정선 좀 지키면 안 되나요? 게임 적당히 하면 안 되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이러는데 꼭 잔소리를 해야 끊을 거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던지요. 이러면서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애 분유값, 기저귀값 아끼려고 우는 애 옆구리에 끼고 쿠폰 받는 사람 두고
몇만 원짜리 피규어를 꼭 때마다 사야겠나요? 담보대출 갚으면서 명품백은 꼭 들고 다녀야겠어요? 화장품 좀 저렴히 쓰고 조금 덜 바르면 어떻습니까? 더 바른다고 연예인 뺨치도록 이뻐지는 거 아닌데 말이죠. 능력이 돼서 하는 거면 상관없죠. 근데 꼭 취미활동 가지고 상대 배우자가 이렇네 저렇네 왈가왈부하는 글 보면 뻔한 형편이더라고요. 뻔한 형편에 간섭받지 않고 취미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살고 싶으면 그냥 혼자 살아야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도 취미활동하느라 서로 따로 살 거면서 뭐하러 부모 든 걸 빼먹어가면서 굳이 결혼을 하나요? 그놈의 취미활동은 배우자 행복하게 해주기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못 푸나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아요. 애까지 있으면 이런 엄마 아빠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가정교육의 표본 아닌가요? 월 수입 얼마인데 애는 없어요. 근데 제 유일한 취미는 이건데 이것도 못하게 해요.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글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나요? 살면서, 아이 키우면서 정말 단 1분 1초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배우자랑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신들 차렸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처럼 안정을 취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고 클래식을 들으세요. 끝으로 이혼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던데 제 아이들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대신 이혼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죠. 잠은 줄여도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은 매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정말 수만 번도 더 했고요. 이혼 마무리됐을 때는 아이들에게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아이들은 이미 엄마 아빠가 따로 살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터라 제가 뭘 따로 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커가면서 학교나 사회생활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가 문제인데 힘들고 계속 반복되겠지만 그건 주 양육자와 아이들 간의 신뢰가 두터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아이들 때문에 참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잘 지냅니다. 오히려 둘째는 그러면 이제 엄마 그만 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도 우는 모습을 들켜서요. 조금 더 잘 숨겼어야 했는데 이것도 미안하네요. 단 아이들한테 화는 잘 안 냅니다. 정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했지 남편과의 트러블로 아이가 미워 보여서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주고 이해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회가 새로운 아침이라 그냥 주저리 썼는데 속은 시원하네요. 그리고 혹여라도 제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이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연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댓글 보고 섬뜩해서 급하게 추가합니다. 이혼한 것이 뭐가 멋있겠나요?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본인만큼 멋있는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실에서 사이다 같은 이혼도 어렵습니다. 저같이 미련 없는 이혼하시려면 그만큼 이혼하는 과정 중에 욕심과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이들과 맨몸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투룸 전세로 오기까지 아이들 밥은 해줘도 전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아까워서 3달 넘게 끼니 거르기 일수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물 값 때문에 3,000원짜리 바나나도 못 사준 적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흔들렸겠나요? 볼장 다 본 결혼 생활인데도 괜한 내 아픔과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만 고생시키나 싶어서 이혼하고 나서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속 시원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에도 힘들긴 했지만 특히나 둘째 출산 직후부터 이혼하기까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욕심조차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같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고민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글을 쓴 겁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신이 너의 이혼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끊임없이 제게 말해주고 있는 듯한 삶이 지속됐습니다. 혹여라도 본인의 상황이 예전의 저와 같다면 이혼하세요. 당장은 못 살 것처럼 힘들어도 지난 일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안정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특히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이혼이라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안전 때문이라도 버젓한 원룸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증거 모으시고 눈 딱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자기 개발하거나 돈을 모으세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전 남편은 제가 살았던 삶처럼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아빠를 안 보겠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이혼인데다가 위자료까지 청구돼서 소유하고 있던 집 매매한 돈은 거의 대부분을 제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2명분의 양육비까지 매달 줘야 하는 상황이라 돈도 마음도 쪼들리긴 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만날 수 있는 여자들도 점점 더 질이 좋지 않은 여자들만 만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멀쩡한 여자가 돈도 없는 이혼남이랑 만나려고 하겠어요. 이혼할 때 회사에도 소문이 났었는데 제가 뻘짓만 안 하면 저는 계속 벌 수 있으니 양육비 못 받더라도 제발 그 인간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좀 많았습니다. 위자료 전부 받았고요. 기간에 따라 제게 지급된 금액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도 모아보니 꽤 되더라고요. 참고로 상간녀 소송은 제가 그년보다 더 독한 년이 되어야 합니다. 빈말 아니에요.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소송 마무리될 때쯤에 저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만 사페로 빙의하셔야 마무리 짓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각오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내가 무서워서 눈 내리까는 거 보고 싶으면 자본의 힘을 빌리세요. 돈이 상대방을 읊조리게 만듭니다. 절대 전화로든 만나서든 화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연락 안 하고 안 만나면 더 좋고요. 혹여라도 실수해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랑 상담하고 증거로 책을 써도 될 만큼 모으고 또 모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도발해도 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내 목구멍으로 활화산이라도 삼켜버리겠다는 각오로 깔끔하게 법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대응하세요. 후에 상간녀가 파도 나오니까 제 변호사가 전 남편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수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와 상담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없이 상처도 받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남편과도 섣불리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 전에만 탈출하면 된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마음 편히 계속 불륜을 저지르게 냅뒀고 몰래 증거를 모으며
동시에 취업 준비, 육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출중해 빨리 돈을 모았다면 기간은 더 짧아졌겠지요. 그래서 저는 결코 멋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혼하고 집이 팔리기까지 1년이 조금 안 걸렸는데 잔금 받는 날은 돈을 빼돌릴까 불안해서 부동산에 쫓아가 계좌로 잔금 송금 받고 그러고 나서는 저에게 좋냐고 묻더군요. 마지막까지 개념 없는 이미지를 지키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최소한 인간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양육비가 미지급 됐을 시에는 바로 철장 신세 만들 테니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으면 제 날짜에 꼬박꼬박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 버는 마당에 네가 몇 개월 감옥에 들어가 있는다고 내가 아쉬워할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네가 나만큼 고생하지 않을까 그것이 노심초사되니 정말 하루라도 늦기만 해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꺼지고 저번에 말한 대로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간히 연락은 왔습니다. 그리고 사내 최연수 팀장도 별거 아닌지 쫓겨나듯 작은 회사로 옮겼다길래 지인을 통해서 비웃어줬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연락은 안 옵니다. 그저 일 때문에 자주 밤을 새서 피곤할 뿐 평안합니다. 제 글을 여기까지 읽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상황이 저와 비슷하시거나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끝까지 보시는 거겠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힘내세요. 인생의 길 위에서 그 누구도 당신을 강제로 주저앉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꼭 이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 와이프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해 뜨면 출근을 해야 하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도 안 오고 와이프가 판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언젠가 와이프가 이 글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와이프 아이디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이유는 저 드디어 올해 애기 아빠가 되거든요. 오늘 병원 가서 확실히 이야기 듣고 양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근두근 벌렁벌렁하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잠도 안 오네요. 글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도 진정시킬 겸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2살 차이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같은 단과대학, 같은 전공이 아니었는데도 학생의 생활로 건너 친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서로의 전 여친, 남친을 모두 꿰고 있을 정도니까요. 서로 외동이라 우린 남매의 연을 가지고 태어났나 싶을 만큼 죽이 아주 잘 맞았고 정말 친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사는 지역이 가까워서 자주 만났고 와이프에게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 한때 더 자주 만났던 것 같네요. 와이프는 이미 대학원을 졸업했고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는 제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원서 준비를 본인 일처럼 정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원하던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합격을 했고 갑작스레 상경을 하게 됐죠. 일주일에 거의 4번을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뭔가 기분이 살짝 뒤숭숭하더라고요. 제가 상경하기 전날에도 만났는데 대학원 가면 노트북이 필요할 거라며 와이프가 쓰던 노트북을 빌려주고 다이어리와 학용품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업장에 데스크탑이 있으니 쓰라면서 본인도 가끔은 노트북이 필요할 텐데
그걸 선뜻 저에게 빌려줬습니다. 상경하고 나니 우습게도 향수병 비슷하게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친한 동생이었던 제 와이프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서울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토요일 첫 버스로 올라와 막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2월 말부터 사귀기 전까지 매주 저를 보러 토요일 첫 차를 타고 올라와 막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한강도 놀러 가고 전시회도 보러 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데이트죠. 저희 집이 못 살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교육자셔서 솔직히 엄청나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대학원 등록금과 입학금은 모두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었죠. 서울에 있는 이모 댁에 살면서 한 학기만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버는 돈은 없는데 등록금, 입학금 해결하고 대학원 준비한다고 8개월 정도를 무직으로 지냈습니다. 생활비, 교재비 등등 제가 모아둔 돈이 어느새 너무 금방 동이 났습니다. 묶어둔 돈 아주 조금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깨야 하나 싶었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서울 사는 게 팍팍할 텐데 수중에 돈은 어느 정도 있냐고. 그래서 이제 수중에 있는 돈 떨어지고 다행히 묶어놓은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자 그 주 토요일에 오면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왜 이러냐고 하니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라고. 타지 생활하는데 지갑 비는 것만큼 서러운 거 없다고. 절대 끼니 거르지 말라고. 나중에 잘 돼서 이자 많이 쳐달라고. 본인도 사업하느라 힘들 텐데. 미술을 전공한 와이프는 고3 때 입시를 하러 혼자 홍대에서 생활하며 타지 생활의 어려움을 이미 겪어봤다며 서럽지 않게 하고 싶은 공부해서 꼭 성공하라고 하던데 그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다가 정말 그냥 한순간에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 친구를 동생이 아닌 여자로 좋아하고 있구나. 언제부터인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고 물론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 시작이 많이 고민됐지만 이 친구도 자신의 마음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아주 직진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둘 중 더 여유로운 사람이 내면 되는 거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을 애써 부장하려고 하지 말고 날 밀어내지 말라고 하며 와이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다행히 2학기 때부터는 학교 연구소에 보조 연구원으로 들어가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월급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밉지만 안쓰러우셨는지 등록금도 모두 내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이모 댁에서 민폐 끼치지 말라며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도 잡아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의 80~90% 정도를 와이프가 부담했습니다. 1학기 말 장학금을 받아서 와이프에게 선물도 하고 정말 비싼 밥을 사주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정말 그때부터 제 와이프 노릇을 했습니다. 원룸을 알아볼 때도 함께 했고 계약할 때도 이사할 때도 본인이 여유있게 가지고 있는 생필품, 주방용품들을 적어서 보내주며 이것 빼고 짐 챙기라며 오빠는 오빠 옷이나 속옷 등 오빠 물건만 챙기라고 하더군요. 원더우먼, 슈퍼우먼 같았습니다.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반찬 만들어 놓고 청소, 빨래, 이불도 바꿔놓고 갑니다. 빨래하다가 속옷이 해져 있으면 사다가 채워놓고 떨어져가는 생필품이 있으면 미리 챙겨 놓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이쁨 받기를 바라며
명절마다 소장님, 다른 연구 교수님들의 선물을 챙깁니다. 계절마다 제 셔츠를 사고 발이 편해야 한다며 가끔 좋은 운동화를 사주고 제가 필요한 걸 눈여겨봤다가 기념일을 핑계 삼아 소소하게 다 챙겨줬습니다. 저는 와이프 생일, 1년 단위 기념일밖에 모르는데 100일, 200일든 100일 단위 기념일은 몰라도 스스로 작은 조각 케이크를 사서 초를 꽂으며 함께 기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던 사람입니다. 연구소에 여름, 겨울 휴가가 있었는데 매 휴가 때마다 혼자 다 계획을 하고 코스를 짜고 예약을 합니다. 계절마다 어느 곳을 놀러 갈지 지역 명소들을 살펴보며 행복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제가 먹고 싶은 요리를 뚝딱 해내면서 평일엔 집밥 못 먹으니 주말이라도 먹으라고 챙겨줍니다. 연구소에서 명절 선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본가에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며 선물을 사서 쥐어줍니다. 사실 연구소가 엄청 환멸날 정도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오빠는 나의 자랑이라며 너무 멋지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며 힘내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줍니다. 제가 논문이나 연구소로 스트레스 받아 예민할 때도 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던 사람입니다. 다른 소논문, 실적 때문에 정작 대학원 졸업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 한 학기 딜레이 됐을 때 본인 집으로 내려와서 준비하라며 내조해주던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와이프의 세상은 온통 저였고 오로지 저만 생각하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얼굴은 애기같이 순하고 예쁘게 생겨서 어쩜 이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지 저한테는 너무 대단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와이프를 만나며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민하고 까칠했는데 많이 유해졌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지나치게 감성적인 와이프 덕분에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신기하리만큼 긍정적인 와이프 덕분에 제 성격도 긍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제 성격 성향이 와이프 덕분에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석사를 딱 마무리 짓자 다행히 제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와이프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를 딱 한 번 보고 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날 잡아라. 저희 집은 조용하고 삭막한데 와이프는 참 밝고 맑거든요. 그걸 단번에 알아보신 거죠. 저는 이제 다시 입사해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니 2년 정도 더 있다가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집, 결혼 비용 다 해줄 테니 예쁜이 모셔오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를 예쁜이, 예쁜 우리 아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웃는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위험 있고 과묵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와이프의 집안은 부모님 두 분이 아주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시다 접고 할머니를 모시며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지역 내에서 아주 유명한 효자, 효부, 그냥 알아주는 선한 집안입니다. 가게 운영하시던 상가 월세 받으시며 논밭 농사지어서 가족들 모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와이프의 천사 같은 모습은 다 장인 장모님에게서 나오는 판박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집안입니다. 상견례를 할 때 교육자 집안에 비해 너무 부족한 집안이라고 하시는 장모님에게 저희 아버지는 저희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예쁜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저희가 부족한 집안입니다. 시집 보낸다 생각 마세요. 저희가 예쁜이 모셔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놈이 정신 차린 듯 유연하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예쁜이 덕분입니다. 오히려 너무 귀하고 귀한 예쁜이를 가족으로 맞을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하다 표현 마세요. 저에게는 그 어떤 집안보다 넘치고 훌륭한 집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대단한 와이프님은 제 부모님과 본가 분위기까지 바꿔놓습니다. 저에게는 본가이지만 와이프에게는 시댁인데 저보다 더 가고 싶어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외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쁜이 왔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왔냐 라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와이프에게만 아이고 우리 예쁜이 왔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찬밥을 넘어서서 아주 쉬어터진 밥이 되었지만 행복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와이프의 존재는 딸 그 이상입니다. 얼마 전 두 분이 동시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와이프는 시간 날 때마다 저 없이 부모님과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갑니다. 부모님은 제 와이프에게 어울릴 만한 이 옷 저 옷을 입혀보며 아주 만족해 하시고 예쁜이에게 옷 사줄 때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와이프는 자기 옷만 사는 게 미안한지 어머니 아버지 제 옷 하나 대신 제 여보 옷도 하나 사주세요 라며 제 옷도 꼭 하나 어떻게든 얻어옵니다. 그러고는 내 덕인 줄 알아 내 덕에 새 옷 생긴 거야 라며 으쓱해합니다. 저와 싸우면 장모님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 흉을 봅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하셔서 아주 벼락을 치십니다. 가끔 제 부모님이 맞는지 혼동이 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더 편합니다. 실제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들 왔어? 아들 밥은? 아들 뭐 먹고 싶어? 아들 안 피곤해?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잘해주십니다. 아니, 이제는 제 부모님이십니다. 제 직장은 처가댁 지역이고 아내의 사업장은 본가 지역이고 저희 신혼집도 본가 지역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차로 3, 40분 걸리는 가까운 곳입니다. 가끔은 제가 처가댁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과 점심을 먹고 와이프는 본가에 가서 부모님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교차해서 가 있는 모습을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은, 아니 어제는 저희가 만난 지 1500일이 되는 날인데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오전에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저는 처가댁에 와이프는 본가에 전화해서 소식을 전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1시간 동안 우리의 추억을 되짚으며 글을 썼는데 이것도 참 행복하네요. 새벽 4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안 피곤합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와이프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이제 저는 더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언젠간 이 글을 보길 바라며 여보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 나보다 훨씬 작고 여리지만 강한 여보를 평생 지켜줄게. 나의 힘이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집안의 행복이 되어줘서 고마워. 소중하고 사랑해. 아무쪼록 행복에 겨워 두서없이 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제 행복을 나눠드릴 테니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